선생님께서 가장 또 지금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부산에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장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헌법재판관 재판관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우리법 연구에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돼 있는 재판관들의 불이성들을 자꾸 언급을 하십니다.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는 이유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곧 말씀드리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불의한 재판관 누구죠? 정계선, 정정미, 네 명이 돼서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또 원고 준비한 거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물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까 노사문을 말씀드렸고 광화문파, 요즘 여의도파, 그죠? 막 언론에서는 4분 5일 됐다 막 있잖아요. 4분 5일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 또한 언론에서 또 다시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무조건 막 탄핵 반대하면 다 극우다는데 우리나라 국민 지금 50%가 극우가 그럼 아무도 인정 안 해. 극우는 이꼴 애국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4분 5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광화문 갈 사람 광화문 가라. 전환길은 부산 갔잖아요. 이번 주에 대구 갈 사람 대구 가고 광화문 갈 사람 가라. 그다음 구치소 앞에 갈 사람 구치소 가고 지역별로 할 사람 해라. 공통된 게 뭔데요? 모두가 하나같이 애국심을 가지고 이런 위기 속에서 국가시대에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다. 라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이제 저도 아들을 따로 키우지만은 성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약간의 성격 차이나 주장은 다를 수 있죠. 주체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목표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든지 다 존중되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언론에서 일부러 분열시키려는 거예요. 왜? 탄핵 찬성 집회 모이는데 보니까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되고 반대 집회는 막 몇백만 명 있잖아요. 몇백 배가 모이니까 언론에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야 어쨌든 보수한 분열시켜봐. 프레임 걸어서 분열시키는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이 해왔던 2030 애들이 알아버리는 그 진실. 상암동에 있는 모 회사가 무슨 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마치 반목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던데요, 리포트를. 저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작은 글을 크게 보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선생님이 그쪽에는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던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광화문 구치소도 갔었죠. 갔는데 그날 저녁에요. 갔다가 못 내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변 보고 이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처럼 그날 밤에 너무 구치소 앞이 조명도 어둡고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신변 위협 때문에 사실 못 내렸어요. 그리고 우파 좌파 막 이렇게 유튜브 막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제 예기치 않게 보여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거든요. 경호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는 또 차 남바도 있고 해가지고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내렸고 광화문에도 갈 수 있고 저는 뭐 다 똑같습니다. 저보고 광화문 오라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 다 같이 하나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자. 우리 똑같은 마음 아니냐. 대한민국 살리자는 똑같은 마음이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신변 위협에 대한 신변 위협을 느끼시거나 무슨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메일도 오고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무슨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전환길 죽이자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 속에 뭘 느끼겠어요? 이놈들이 잘못하면은 또 전환길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겠구나. 아니 제가 최근에 노종면 의원이 최근에 경찰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는 오늘 오늘 아침에 보니 그런 놈 나오던데 민주당에서 어제 제 거 보고 저 부산 연설문을 보고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와 이거 못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헌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부분을 보고 저보고 또 수사무도로 이러는데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또 헛발질하는 거야 걔들. 아까만 저는 선관위의 이런 의혹과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틀고 가자 했잖아요. 비판했는데 민주당도 저를 고발했죠.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민주당이 선관위하고 한통속인가? 자, 그다음 제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왜 고발하죠? 헌법재판소 저를 고발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민주당이 답변해야어요. 민주당이 어제 저 영상 터놓고 회의했다 하대요. 아니 제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이 고발하는데요? 헌법재판소하고 민주당 한통속이네요. 스스로 실토하는 거네. 해명해 보세요. 저 고발해 보라고. 고발인데 협조해 보 수사하라고.
이러면은 또 뭐 내란 뭐 선동 또 내란 동조 일할 건데 전 국민들 다 잡아넣겠네. 에?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고발당이고 더불어 독재당이 더불어 독재당. 이게 민주예요? 에? 비판하면은 고발하고 비판하면 수사협조하고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한번 답변해. 우리 7, 80년대 운동권 민주화를 외쳤던 분들 독재 맞섰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 하야의 짓거리가 지금 입틀막 카톡 검열 여론조사 협박 그리고 전환길이 미래 내가 뭐 험죄를 비판하는데 왜 또 고발하고 수사협조하고 이래요? 에? 이게 진정한 민주화 맞아요? 진짜 저는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독재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불어 고발당이지 뭘. 전 국민들 다 고발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가 하면 국민 이 정도 나오면은 전환길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 맞다 우리가 잘못됐다 개선하자. 그래서 너무나 공정과 절차 많이 적어됐으니까 우리 이제는 당 이름 그대로 좀 민주로 가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란 게 살면서 내가 실수했잖아. 실수할 수 있잖아. 민주당도 실수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실수할 수 있고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잖아. 인간의 이상. 그렇죠. 그럴 때는 반성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강사잖아. 학생 꾸짖으면 야야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거짓말했다 어떡할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래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좀 쇄신되었으면 다시 원래 그 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한테 여쭈고 싶어요. 독재에 맞서 사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이 이게 민주당 맞냐고. 이게 민주화 모습 맞냐고 우리가 꿈꾸었던.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다 돌아서잖아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저기 그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뭐 수사를 고발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사 들어올 거라 했잖아요. 수사 들어온다는 얘기를 일단은 국민 여러분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들이 불이한 재판관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 다 지금 수사 들어올 거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5천만 명 중에서 한 3천만 명 들어오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일부 재판관들의 불이성에 대해서 그 앞에서 하나만 더. 네. 저 질문이 뭐냐면 윤 대통령 지지로 오르면은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 직무 복귀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들을 바라봐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위에 헌법재판소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우선이잖아요. 민주주의인데 주권이 국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국민들의 눈치 보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탄핵될 때 10%도 안 됐어요. 5%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 그때 8명 전부 다가 탄핵 인용해버렸잖아요. 왜? 국민들이 원하니까.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50% 이상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역 집회 이번 주에 동대구에서 아마 저희 100만 모일 거거든요. 그래 모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들어갈 건데요. 국민들이 다 대통령 복귀시키를 하라고 요원하는데 저거들이 뭔데? 국민 위에 있다는 거 보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저는 두 가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봐라. 국민의 뜻이 이렇다. 받아들여라. 그걸 거부하면은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외면하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걷대는 거고 헌법재판소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이제 헌재에 대해서 한번 가보죠. 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불이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분은 문영배 소장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는 국민들에게 저는 제 옛날에 수능 강사할 때 사회도 가르쳤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도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법관 중에도 가장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는 그렇죠. 가장 헌법을 심판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법에는 원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제일 높은 게 헌법이다. 네. 그 헌법에 문제가 있을 때 보통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한다. 9명의 심판관이. 네네.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 정당 해산까지 돼요. 정당 해산까지 할 수 네. 있죠. 예. 정당 해산 통진당을 심판. 해산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정당 재선하고 위원 그다음에 심판까지 하고요. 위원 심판도 하고 네. 그다음 헌법 소원도 심판하고 네. 그다음에 권한 쟁입니까? 권한쟁의도 그 여러 기관에 문제가 네. 있을 때 권한 이래 조율하는 심판도 하고 권한쟁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심판하는 탄핵. 가장 중요하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언제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며 그분들은 얼마나 인격도 높은 분인지 아냐. 옷도 봐라. 우리 역사에 나오는 자비청왕 삼국시신라
자색옷이 제일 높거든요. 고려도 자, 단, 비록 자색이 제일 높아요. 아, 자색이 제일 높습니까? 자색이 이제 고구마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너무나 이래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을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자색이 제일 된다. 높습니까? 자색이? 네. 이런 걸 제가 가르쳐 왔는데 우리가 속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다 속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개몽령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이 정도로 엉망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는지를 저는 실체를 알아버렸고 국민들께 함께 같이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현재 8명 있습니다. 8명 있죠. 네, 8명 중에서 자, 첫 번째 그 4명을 제가 지적할 겁니다. 네. 불의한 재판관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는 강사로서 뭐 그래 법 전문가도 아니고 네. 뭐 되게 뛰어난 대학교 교수님도 못 돼요. 저는 다만 제 2030 세대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있는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네네네. 자, 문형배 불의한 재판관 첫 번째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요. 이재명과 친분 관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게 되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말하기를 개인적 관계로 심리에 영향 없다. 개인적 관계 영향이 없다. 네.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문형배가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사람이 김어준, 김재동, 그다음에 이재명, 네. 그것도 SNS 여러 번 주고받았다는 언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친하다는 나왔죠. 뜻입니다. 많이 나왔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관이 자기 친구야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걸 누가 믿겠어요? 음주운전 해놓고 음주운전 안 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보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페이스 계정을 삭제해버렸어. 삭제했죠. 이건 뭐죠? 증거인멸이잖아. 이 말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잖아. 떳떳하면 놔두지 왜? 그 다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네. 나는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좌측에 있다. 우리법 연구회가 진보 좌파 쪽인데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다는 극좌파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서는 그 안에서는 뭐 먹혔는가 봐요. 우리법 연구회 이들이 요직을 다 장악했잖아 법원에요. 네. 그럴 때 아마 뭐 그 굉장히 자기가 그래서 헌법재판까지 갔을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로 장제원 의원이 평가하기를 뭐라 했냐면 사법부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라는 단체는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법 연구회와 그리고 그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 우리 이미 법원에 전체 15%밖에 안 되는데 요직은 거의 다 차지했어요.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에 우리 지연 재판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미 대법원장 김명수죠. 네. 그 김명수도 이쪽 소속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회장을 했죠. 회장했죠. 네. 우리법 연구회. 그들이 이미 요직 다 장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입니다. 네, 이미선. 제가 존칭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당했을 법한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알지도 모르고 이 진짜 내막 이런지 모르고 패소해서 억울해했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존칭을 생략합니다. 이미선 역시 그쪽 소속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데 자기 남편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여동생이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죠. 친여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 언니는 심판관이야. 네. 이거는 이해충돌이에요. 법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해야 돼요.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으면 최소한 야 내가 내 동생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 심판할 수 있냐. 네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염치가 없는 걸 우리가 파렴치라 그래. 파렴치. 그 다음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정미. 이분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 밝히지 못했죠. 네. 야,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에 앉아있어. 지금 국가관이 의심스럽잖아.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휴전선 가면은 그 북한하고 휴전선 맞대가지고 총 들고 있잖아요. 지금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우리의 적으로 돼 있잖아 지금. 네네. 그런데 주적이 누구냐니까 누구를 말할 수가 없대. 아니 어떻게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지?
에? 그 말할 수 없는 국가를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다고?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래. 야, 우리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권위 그런 거에 의혹 제기하지 말아 하잖아요. 똑바로 해놓고 말하지 마. 알아버리는데 어떻게 제기 안 하냐고. 네. 진짜. 그다음 또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재판관.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뭔지 아세요? 남편 황필규 변호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한 사람이에요. 네. 야, 자기 남편은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와이프는 지금 와서 헌법재판에서 공정한 척 해가지고 지금 나는 공정할 거야. 이걸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안 믿을 거야. 이걸 국민당 믿으라 한다고? 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에? 이런 사람들 알고 민주당이 추진했냐고 지금 네. 이래놓고 뭐 믿어달라고? 최소한 양심 있고 염치 있으면은 자기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하는 사람인데 염치가 있으면 회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두고 보라고. 이 사람들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탄핵 심판 인용했다 치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고. 거기다가 어제 설문조사 나왔잖아요. 그저께. 자, 이렇게 이거는 그 아시아 투데이입니까? 아시아 투데이에서 그 설문조사 했는 거죠. 그 되게 정확한 네이버 찾아오면 나옵니다. 이거 정확한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했는데 현재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어느 나왔는지 아세요? 아시죠? 네네. 그 여론조사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신뢰한다가 45%. 네네. 그 여론조사는 한번 신뢰하지 않는다가 신뢰 구간하고 47%입니다. 네. 47% 나왔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5% 국민이라도 못 믿겠다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은 100% 신뢰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신뢰가 생명이죠. 그렇죠. 네, 신뢰가 생명. 신뢰가 생명이잖아. 그런데 신뢰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지금. 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 45, 하지 않는 사람이 47% 나왔거든요. 이 말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민들 자체가 이미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헌법재판소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런 헌법재판소 아니 반박하면 해보라고. 예? 민주당도 반박을 해보라고. 국민들 자체가 이미 47% 신뢰 안 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왜 안 하지? 제발 좀 믿어달라. 믿을 짓을 해야 믿지. 지금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남편은 대통령 탄핵시키라 그러고 이미선 여동생도 탄핵시키라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심판한다고 앉아있는 자체가 이거는 야 이걸 가지고 IQ 80만 돼도 이걸 신뢰하겠어요?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또 진짜 의의가 없어. 주식 논란도 좀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소에 대해서 가르쳤던 모든 것이 우리가 속았다고. 국민들도 속았죠. 이런 엉터리 엉망진창에 특정 편향된 이해관계 충돌하는 사람이 재판관 안 있다는데 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저는 이들이 무조건 물러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법 그리고 마흔역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이야기할 건데 무한역도 이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잖아요. 네, 가장 그러면은 있는 임민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된 판사들이 많이 먹었잖아. 너 많이 먹었잖아. 나가라고 이제는. 에?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미 드러나 버렸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재판받을 때 혹시 정치에 관련되면은 꼭 담당 변호사 물어보세요. 혹시 내 판결하는 담당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재판 회피 신청, 기피죠. 그때는 회피 신청입니까? 이때는 회피 신청. 이때는 회피다, 그죠? 네. 헌법 재판관이 하는 거는 기피고, 네. 우리가 하는 거는 회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물러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3천여 명의 판사가 있는데 불철주야 억울한 사람 없애겠다고 그 소송에 대한 걸 읽어보고 밤새워서 있잖아요. 판결문 만들고 올바른 공정 재판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존경받아야 될 판사들이 지금 이 몇몇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서 전체 판사를 욕먹이 했잖아. 누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너희들이 한 짓을 보라고 지금. 양심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잠시만 좀 가라앉히시고요. 예. 자, 좀 다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지금 몇 번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저기 선생님한테 한번 그 선관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들으시려고 했다. 또 이렇게 언론에 또 그렇게 나오대요. 예, 몇 번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서는 했어요. 그 중앙선관위는 지금 이제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뜨다다고 지금 이제 네, 언론 활동하잖아요. 전환길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환길을 그분한테 선생님이 영상 올렸더니 아니 그 선관위원회 전환 공보관님 20분 통화했잖아요. 그 영상을 올렸더니 선생님이 아니 뭐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아니요, 했는데 저는 이랬죠.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들어보세요 하길래. 예. 근데 저한테 이메일 보내왔어요. 그 자료들 아니 전화하고 난 뒤에 네. 다음에 제가 2탄 찍을 거거든요. 네. 조만간 찍을 건데 지금 이제 이 탄핵 약간 좀 헌법재판소에 지나고 난 뒤에 찍을 건데 그때 이제 찍기 참고 좀 해달라. 우리 헌법재판소에 아니 그 중앙선관위 자료가 선관위 이거다. 자료를. 네. 그래서 저는 똑같아. 전에 이미 그 보도 자료 내고 언론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면피용.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면피용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조사 다 받았다잖아요. 거짓말이지 뭘. 그다음 감사원 다 받았다잖아. 거짓말이잖아. 그럼 저를 고발하라고.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얼마나 거부 많이 했는데. 그다음 뛰래요. 영장 가져오면은 우리가 공개하겠습니다. 독립기관을. 영장 누가 발급해요? 판사가 하죠. 네.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누군데요? 대법관이에요. 대법관들이죠. 네. 저것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정성 의혹이 있다고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 패소야. 왜 패소인지 아세요? 국민들이 이렇게 다르죠. 아 맞다. 그 전부 다 이거 부정성 없구나라고 판단하는데 과거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사람은 지금 5년간이나 투쟁하고 있어요. 예, 연수요. 수많은. 근데 실제로 다 깨보자니까 안 깨잖아요.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이미 그쪽 편이야. 자, 예를 들면 제가 부정성 그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판하는 사람 피고소인이 누구죠? 중앙선관위원장이잖아.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원장이 심판하는 게 어디죠?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겸직하고 있죠. 공정 재판이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이건 나중에 개헌돼 가지고 반드시 개선돼야 될. 저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 오픈해서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부 억울하게 패소했다 그러잖아요.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처럼 중앙선관위에서는 그 공보관이 좀 안타깝더라고. 5급 그 행정관 5급 공보관인데 사무관인데 네. 그 사람 뭐 잘못했어요? 에? 내 제자들도 9급으로 들어가서 그 애들 뭔 죄가 있어요? 전부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모 찬스 아빠 찬스에서 1200건이나 부정 채용 비리가 있잖아요. 제 제자들 보면 제가 그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이런 생각하면은 이런 걸 가지고 다 털고 하자. 그러니까 뭐 그 공보관도 되게 힘들겠더라 보니까. 아니 의혹이 있든 없든 간에 털고 하자는 전환기라 뭘 잘못했어요? 부정성 의혹은 김어준 씨도 제시했어. 이재명도 제시했어. 대통령도 제시했어. 김두관 야당도 제시했잖아요. 전환길만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의혹이 많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한번 털고 가자는데 전환기라 득보는 게 뭐 있는데요. 털고 가면은 선관위도 제 거듭 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신뢰할 수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걸 바라는데 그 덮자는 놈이 이상한 놈이잖아요.